네, 이제 시카고 베어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칼릴 맥 트레이드를 통해서 1라운드 픽을 다 내줬던 시카고 베어스였기 때문에 1라운드 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닉 폴스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어요. 그게 아마 4라운드 보상 픽을 네. 아마 주고 데려왔던 것 같고, 결국 이제 베어스의 입장에서는 이제 태양이 두 개가 됐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태양 모두 사실 그렇게 반짝반짝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예요. 네. 사실상 이 두 선수가 이제 주전 쿼터백 자리를 놓고 이제 자강두천의 싸움을 하게 될 텐데, 누가 이기더라도 쿼터백 자리는 여전히 좀 이 고민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단 지난 시즌보다 공격이 딱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듭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수비는 워낙 강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이 조금만 반등을 한다면 어쨌든 뭐 패커스, 바이킹스 이런 팀들과 충분히 뭐 지구 우승 경쟁 내지 또 와일드카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기대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이번 드래프트를 좀 잘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러기도 쉽지 않았던 것이 뭐 드래프트 픽이 박살이 났습니다. 2라운드 2장밖에 없었고 나머지가 5라운드 3장 그리고 7라운드가 2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4라운드 이내에 있던 픽은 2라운드 2개가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베어스의 이제 단장이 뭐 사실 뭘 해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만큼 칼릴 맥에 많은 그 자원을 투자했던 그런 베어스였습니다. 해볼 수 없었다기보다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43번으로 지명된 콜 크메 선수가 가장 먼저 이제 이 베어스가 지명을 했던 선수였고요. 이 선수는 이제 노르데임 출신의 타이트엔드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시카고 근교에서 자란 로컬보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시카고 베어스의 팬으로 자랐었다고 해요. 예. 예,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야구랑 풋볼을 병행을 했었는데 메인은 야구였다고 해요. 근데 야구 기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일리노이주 안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로 알려졌었는데, 고등학교 시니어 시즌의 기록이 4할 3푼 5리의 타율, 12개 홈런, 46타점. 근데 이 선수가 타자만 한 게 아니라 투수도 했습니다. 선발로 나가가지고 7승 3패, 2.11의 평균 자책점에 96개 삼진을 잡아냈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도 잘하고 투수도 잘했던, 그러니까 야구 천재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풋볼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선수였는데 포스타 유망주로 분류가 됐고 미국 내에서 넘버 3 타이트엔드로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 앞서 이제 야구에서도 뭐 두 가지 포지션을 다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풋볼에서도 그 타이트엔드가 이 블로킹과 리시빙,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내야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크메 선수는 좀 기본적으로 이런 다재다능함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 뭐 아까 야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저도 조금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 전통적으로 그 시카고 베어스의 첫 번째 드래프트된 그 선수는 네. 여름에 이제 그 시카고 컵스 그리고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그 홈 경기에 가서 시구를 하는 게 늘 전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윈디시티 시리즈에서 이제 시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뭐 아마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컵스에 한 번, 뭐 화이트삭스에 한 번 이렇게 가서 한다고 저는 일단 그렇게 시리즈가 봤는데, 아니라 그 네네. 윈디시티 시리즈가 아니라 컵스의 홈 경기 그리고 화이트삭스의 홈 네. 경기에 각각. 네, 뭐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좀 조사를 했었는데, 네. 사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사실 메이저리그도 뭐 관중을 받기 좀 어려운 입장이고, 네. 시즌이 많이 단축됐기 때문에 이 크메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 구장에 가서 시구를 하는 걸 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류재경 PD가 굉장히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야구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뭐 원래부터 노르데임 대학을 가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끼어듭니다. 2017 드래프트 때 5라운드에서 콜 크맷을 갑자기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구를 해야 되나? 풋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던 크맷이었는데,
결국 이제 풋볼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노르데임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친가 그리고 외가가 모두 이제 풋볼 선수를 배출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프랭크 크맷이라고 92년도 드래프트에 4라운드 111번으로 버팔로 빌스에 지명이 됐었다고 해요. 근데 선수 기록은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다 할 이제 실적이 좀 없었다고 봐야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외삼촌이 이 제프 스간이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바로 그 다음 연도 93년도에 드래프트 픽이 되었습니다. 7라운드 185번에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지명이 됐었고요. 17시즌 동안 8개의 팀에서 뛰었다고 해요. 굉장히 좀 NFL에서 장기간 뛰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이맨이긴 했지만 7라운드 출신인 걸 감안하면 나름 좀 가늘고 길게 어쨌든 프로 생활을 이어갔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는 이제 코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레드스킨스에서 어시스턴트 디펜시브 라인 코치를 재임하고 있다고 해요. 뭐 그런 이제 풋볼 집안의 DNA를 이어받아서 이 크메 선수도 어쨌든 프로 풋볼 선수의 이제 커리어를 이어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네. 사실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저희가 좋은 와이드 리시버가 많았다는 얘기를 참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는 뭐 아주 눈에 띄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평가였거든요. 예. 그 와중에 이제 이 크메 선수가 2라운드 43번을 뽑혔는데 이게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순번에 뽑힌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예. 뭐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면 NFL에서 일단 당장 뛸 수 있는 이런 피지컬을 보유를 하고 있고 패스 캐치가 좋은데 특히나 1대1 상황에서 굉장히 좀 이 공을 잘 잡아낸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당장 이제 와이드 리시버로 뛸 수 있는 타이트엔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지미 그레이엄을 데리고 온 시카고 베어스잖아요. 이제 지미 그레이엄이 이 런블락 위주로 플레이를 한다면 이 선수는 어쨌든 이 패스 상황에서 나가서 뭐 스냅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그 베어스의 타이트엔드진의 이제 성적을 보니까 굉장히 처참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리시빙 야드 기준으로 100야드를 넘긴 타이트엔드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좀 타이트엔드가 이제 공격에 좀 기여하는 부분이 적었던 이제 베어스의 19시즌이었는데 네. 뭐 사실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크메 선수를 좀 뽑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누가 주전 쿼터백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닉 폴스가 주전 쿼터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누가 주전 쿼터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크메 선수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크메 선수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베어스의 팬으로 자랐다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네. 사실 그렉 올슨의 이제 그 팬으로 성장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올슨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카고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가 이제 캐롤라이나로 트레이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많은 베어스 팬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뭐 분노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이 크메 선수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었다고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자신이 좋아했던 그 베어스에 어쨌든 입성을 하게 됐으니까 뭐 올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좀 베어스에서 오랜 기간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을 수 있을지 뭐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콜크메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2라운드 50번에 지명이 됐던 제일런 존슨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유타 출신의 코너백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이제 프레스노 스테이트 출신이어서 그 프레스노 근방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농구랑 풋볼을 병행을 하긴 했었는데 풋볼은 반포기 상태였다고 해요. 네, 그럼에도 이제 다시 이제 풋볼을 하게 됐고 포스타 코너백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전미 넘버 9의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USC로 진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USC의 감독이 바뀌면서 리크루트를 다시 열었고 그 과정에서 좀 깜짝 놀랄 만한 선택, 유타로 가는 선택을 했다고 해요. 뭐 아버지와 형도 이제 NFL 선수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네. 모두 그 코너백으로 이제 대학 때까지는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뭐 좀 코너백 DNA를 가진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선수가 이제 그 대학 시절에 관절 와순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부상을 입은 시점에서 좀 빠르게 수술을 하고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그 부상을 안고도 그냥 정상적으로 시즌을 소화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봤을 때는 1라운드에도 뽑힐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였는데 네, 아무래도 팀들이 이 제일런 존슨의 이제 어깨 부상에 대한 이슈를 좀 걱정한 나머지 좀 이렇게 드래프트 순번이 좀 밀렸고 그래서 2라운드 50번에 이제 베어스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보면 당장 선발로 뛸 수 있는 코너백 자원이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맨 커버가 좋고 빠른 발과 유연함으로 상대를 잘 차단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우트 예측이나 이 좁은 시야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저도 이 선수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좀 찾아본 게 그 스냅과 함께 상대 리시버를 이렇게 제밍하는 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레스 커버리지죠. 네. 이 능력이 좀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예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 이제 그 자신이 맡고 있는 리시버에게 단 3개의 터치다운만을 허용할 정도로 이제 짠물 수비를 좀 자랑했던 선수라고 합니다. 예. 뭐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시카고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지구내 라이벌 팀 중에 자기가 가장 맡고 싶어 했던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인터뷰가 드래프트 이후에 그냥 립서비스성으로 이제 나온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잘 찾아보니까 이게 드래프트 전에 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송 인터뷰에서 프로에 와서 가장 상대해보고 싶은 리시버가 그 그린베이 패커스의 이제 넘버원 리시버죠. 다반테 아담스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담스가 라우트 러닝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제 이 선수를 좀 막아보고 싶다 이런 좀 포부를 밝힌 바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지구 라이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 2번씩 이 다반테 아담스를 만나게 될 텐데 한번 좋은 승부를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네. 에런 로저스랑 다반테 애덤스가 정말 이 영혼의 파트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선수가 아담스를 맡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그 팀의 넘버원 코너백이 되는 게 먼저라고 봐야겠죠. 예. 일단 다반테 아담스가 상대의 이제 넘버원 리시버니까 일단 베어스의 넘버원 코너백이 돼야만 이제 아담스와 이제 그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베어스에는 캔달 풀러라는 좋은 코너백이 있기 때문에 뭐 데뷔 시즌에 바로 아담스를 만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누구랑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면 올라가서 탈탈 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젤런 존슨 선수가 다반테 애덤스에게 아주 크게 혼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좀 패기 있게 좀 높은 목표를 이제 잡는 것만큼은 좀 칭찬을 해줘야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젤런 존슨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개의 2라운드 픽 이후에 바로 이제 5라운드 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4라운드 픽이 있었었는데 이 4라운드 픽을 주고 닉 폴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4라운드 픽을 하나 얹어서 받아와도 모자랄 판에 지금 4라운드 픽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장으로 앉아있는 라이언 페이스가 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트루비스키와 닉 폴스 두 선수 모두 백업 쿼터백이라고 하면 굉장히 차고 넘치고 네. 좋은 선수들이죠. 근데 이제 두 선수 모두 이제 주전 쿼터백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의문부호가 남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트루비스키를 주전으로 쓰다가 닉 폴스가 백업으로 할 때 잘하니까 닉 폴스를 백업으로 쓰겠다는 플랜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닉 폴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베어스가 근데 포스트 시즌에 가는 게 뭐 선결 과제라고 봐야겠죠. 네. 어찌됐든 이제 4라운드 픽을 주고 닉 폴스를 데리고 오면서 4라운드 픽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라운드 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5라운드 155번에 지명한 선수가 트래비스 깁슨 선수입니다. 이게 털사 출신의 라인베커인데 이 선수는 원래 이제 댈러스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농구를 좋아했지만 나의 미래는 풋볼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풋볼을 선택했던 선수였는데 3스타 라인베커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고 예, 주니어 시즌부터 이제 털사에 입학 제안을 받았으니까 꽤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학년 때 털사에 입학 제안을 받은 게 다였습니다, 사실.
유일한 제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뭐 어떤 대학에서도 오퍼를 받지 못했던 거죠. 예. 뭐 이 선수는 사실 이제 집안이 운동 집안입니다. 예, 할아버지가 1971년에 이제 레이더스에 지명이 됐었던 D라인 선수였다고 하고요. 아버지와 큰형은 대학에서 농구를 했었고 엄마는 이제 대학 시절에 육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깁슨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엄마의 후광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킹리적 가심 좀 가지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다. 하지만 이 선수가 재능을 잘 갖고 닦는다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라이언 페이스 단장이 이 깁슨 선수에 대한 좀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5라운드 155번 픽이 원래는 바이킹스의 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1 시즌, 그러니까 내년도 4라운드 픽을 바이킹스에게 주고 이 픽을 받아와서 네. 이 트래비스 깁슨 선수를 베어스가 뽑았으니까 어쨌든 이 선수의 재능을 인정하고 좀 높게 평가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 이제 어머니가 교감이다. 그 뭐 뒤에 뒷배경이 든든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농담처럼 했었는데 이 선수는 또 굉장한 인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살았던 지역 주변에 그 덴버의 본 밀러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본 밀러에게 좀 비법을 사사받을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밀러에게 뭐 멘탈을 관리하는 법, 그리고 비디오 영상을 분석하는 법, 그다음에 뭐 자신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몸을 만드는 법, 이런 사실 일타 강사죠. 사실 이제 본 밀러 같은 경우는 정말 리그를 대표하는 라인베커잖아요. 이런 선수에게 지도를 받는다는 건 정말 최고의 행운이죠. 사실 뭐 어떤 돈을 주고서라도 음. 이제 받을 수 없는 과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베어스에는 또 칼릴 맥이라는 또 밀러 못지않게 또 좋은 선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좀 프로에 와서도 좀 많이 배우고 갈고 닦아서 좀 자신의 포텐셜을 터트렸으면 좋겠고 뭐 사실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레너드 플로이드가 LA 램스로 떠났어요. 네. 뭐 대신에 이제 로버트 큐는 영입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로테이션 멤버, 백업 멤버들은 이제 필요했던 베어스이기 때문에 일단 트래비스 깁슨이 좀 커리어 초반에는 이제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트래비스 깁슨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5라운드 픽이었고요. 두 번째 5라운드 픽, 전체 163번에 지명이 된 킨들 빌도어 선수입니다. 조지아 서던 출신의 코너백인데 이 선수는 이제 애틀랜타 근교에 있는 노스 클레이튼이라는 동네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원래 야구와 농구, 풋볼을 병행을 했었는데 첫사랑은 야구였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풋볼을 선택을 하게 됐고 3스타 세이프티 유망주로서 대부분의 이제 진학 지원이 FCS 레벨이었는데 뭐 조지아 서던을 비롯해서 몇몇 FBS 학교들이 뒤늦게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집에서 가장 가까웠던 조지아 서던으로 진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사실 좀 드래프트에 나온 시기가 굉장히 좀 아쉬운 선수입니다. 3학년 때 굉장히 잘하면서 이게 드래프트 미드라운드쯤에 뽑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많이 받았었던 선수였는데 오히려 시니어 시즌에 주니어 시즌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드래프트 평가가 좀 낮아진 선수라 그래요. 그 18시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저도 그에 관련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면 그 18시즌에 강호 클램슨과의 원정 경기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그 상대에게 단 한 개의 패스 성공도 허용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셉션까지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인터셉션을 했던 그 상대 쿼터백이 켈리 브라이언트라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팬분들에게 조금 낯설 만한 선수인데 예. 그 이 켈리 브라이언트가 이 빌도어 선수에게 인터셉션을 당하면서 이 경기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네. 그 슬럼프가 좀 이어지면서 2주 후에 이제 벤치로 밀려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전으로 도약한 선수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트레버 로렌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버 로렌스가 이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아주 작은 계기를 만들어준 선수가 이 빌도어 선수일 수도 있다. 나중에 로렌스가 NFL 오면 밥 한번 사야겠는데요.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면
풋볼 IQ가 높고 참을성이 굉장히 있는 선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왜소한 체격과 빠르지 않은 플레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우려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페이스 단장의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 커리어 초반에는 이제 스페셜 팀의 좀 키플레이어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예. 그래서 일단 스페셜 팀에서 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수비진에도 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5라운드 픽 킨들 빌도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5라운드 픽인데요. 툴레인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다넬 무니 선수입니다. 전체 173번에 지명이 된 선수가 되겠고요. 이 선수는 이제 쌍둥이 선수인데 고등학교 시절엔 투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툴레인에 진학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툴레인의 이 리크루트 클래스에서 마지막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고 대학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마 좀 이 선수의 체격 이 문제가 좀 뭐 다른 대학들이 이 선수를 좀 뽑아가기를 좀 주저했던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프로필상 그 피지컬을 보니까 180cm에 78kg이거든요. 그러니까 78kg이라는 숫자가 NFL 선수들의 몸무게에서 잘 볼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한국 일반 남성도 조금 그냥 키가 크고 좀 건장한 체격이다 하면은 대충 이 정도의 신체 사이즈가 나오지 않나요? 네, 일단 저보다 작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다넬 무니 선수가 저보다 뭐 훨씬 더 근육도 많고 물론 그렇겠지만 일단 키와 몸무게 상으로만 놓고 봤을 땐 저보다 작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근육량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어떤 기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근육량으로만 보면 키커와 같다. 맞습니다. 네. 아마 거의 없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피지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선수입니다. 제가 실제로 영상도 찾아봤었는데 어딘가 좀 소녀스러운 느낌이 좀 느껴지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하이라이트 필름을 보니까 생긴 거와는 굉장히 다르게 플레이가 상당히 터프합니다. 네, 상당히 터프한 그런 측면이 있고 운동 능력도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었어요. 사실 이 선수의 스피드는 뭐 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40야드 대시 기록이 지금 4.38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리시버뿐 아니라 모든 포지션을 통틀어서 전체 5위 기록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직선 스피드가 뛰어난 유형의 리시버인데 와, 근데 40야드가 4.38인데 전체 5위면 존 로스는 얼마나 빠른 건가요, 진짜? 뭐 그 선수는 역대 컴바인 사상 1위였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달리기형 와이드 리시버. 근데 어쨌든 선수 본인은 뭐 자신의 스피드는 그냥 보너스일 뿐이고 사실 스스로는 이제 좋은 라우트 러너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라우트 러닝과 스피드가 이제 콤비네이션이 됐을 때 이제 뭐 이 선수의 잠재력이 이제 폭발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사실 대학에서 보여줬던 어떤 플레이들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그 뭐 터프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하이라이트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쉬운 측면도 꽤 있었습니다. 사실 볼 스킬이 좀 떨어져서 드랍 이슈가 이제 여전히 남아 있고 네. 막상 이제 대학 경기를 풀로 보면 생각보다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낸 비율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예. 사실 뭐 스스로 소개한 대로 좋은 라우트 러너에다가 뭐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퍼레이션을 많이 만들어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뭐 실제 경기에서는 생각보다 그것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평가하는 이제 자신의 어떤 스탯과 실제 스탯이 굉장히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프로에 와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코칭을 받으면서 좀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좀 능력들 좀 키워 나간다면 어쨌든 가지고 있는 뭐 스피드는 여전히 있는 거니까 네. 뭐 좀 급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사실 베어스가 이 5라운드 173번에서 무니 선수를 뽑기 위해서 사실 또 트레이드업을 했습니다. 예. 뭐 173번과 227번 픽을 이글스에게 얻고 196번, 200번, 233번을 내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뽑은 선수니까 네. 한번 뭐 단장의 눈을 좀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라이언 페이스의 눈은 크게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넬 무니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7라운드에 뽑힌 2명의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선수가 나란히 뽑혔는데요. 전체 226번에 뽑힌 알링턴 햄브라이트 그리고 227번에 뽑힌 라차비오 시몬스입니다. 먼저 이제 알링턴 햄브라이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선수는 이제 콜로라도 출신의 가드인데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양쪽 라인 모두에서 뛰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딱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유망주였고 리크루트 시스템에서 별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노스타 유망주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학금 제한을 받지 못해서 이 가든 시티라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을 했다가 2018 시즌에 오클라호마 스테이트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클라호마 스테이트에 가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몇 경기를 뛰지 못했고 이 2019 시즌 마지막 한 시즌을 뛰기 위해서 이제 그레듀에이트 트랜스퍼로 이제 진학을 했던 학교가 콜로라도였습니다. 뭐 앞서 이제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시절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부상으로 낙마하기 전에 팀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햄브라이트가 한 6경기인가를 뛰고 이제 좀 장기 부상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 팀이 좀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고 하니까 물론 뭐 이게 햄브라이트의 공백 때문이다? 뭐 100%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분명히 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콜로라도 대학에 가서 이제 레프트 태클로 주로 뛰었던 햄브라이트 선수였고요. 이 선수의 피지컬을 보면 이제 196cm에 136kg. 그러니까 키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136kg이 196의 키에 가서 붙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사이즈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벌크업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베어스의 단장도 이 햄브라이트 선수를 프로에서는 좀 가드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주요 이슈는 파워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키에 비해서 피지컬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워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었고요. 다만 그 덕분에 이제 사이드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서 엣지 러시어들을 막는 동작이 굉장히 좋고 럼블락도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팔 길이나 어떤 힘의 부족 때문에 이 실링이 굉장히 또 명확하긴 하지만 이 테크닉 그리고 빠른 발, 코어의 유연성을 봤을 때 업사이드도 분명히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19 시즌에 이제 콜로라도의 감독이었던 이 멜 터커라는 분이 햄브라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칭찬을 많이 하고 추천을 했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멜 터커가 어떤 분이냐면 2013-2014 시즌에 이제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역임했던 분인데 네. 이 당시 사실 베어스의 수비가 프랜차이즈 역사상 거의 최악이었다고 할 정도로 뭐 좀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사실 베어스 팬들이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찌된 인연인지 그 멜 터커가 이제 추천한 햄브라이트가 이제 베어스에 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어요. 굉장히 좀 묘합니다. 네. 만약에 햄브라이트 선수가 이제 베어스의 뭐 주전 가드로 오랜 시간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 이 베어스 팬들이 멜 터커를 미워하는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개쌍놈에서 쌍놈이 되는 거죠. 뭐 욕을 좀 덜 먹긴 하겠지만 안 먹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알링턴 햄브라이트 선수가 이제 뭐 와서 가드로 잘 정착을 하면 또 오라인이 그만큼 또 탄탄해지니까 누가 주전 쿼터백을 하든 히트를 좀 덜 맞긴 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쿼터백이 지금 좀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쿼터백을 보호하는 라인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주는 스킬 플레이어들이 한 발 더 뛰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쿼터백은 아니겠지만 시스템 쿼터백만큼의 역할만 해줄 수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그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네. 분명히 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도 그렇고 LA 램스도 그렇고 쿼터백이 굉장히 좋진 않지만 어쨌든 나머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기본으로 팀이 굴러가니까요. 네.
어쨌든 그런 정도라도 시카고 베어스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알링턴 햄브라이트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라차비우스 시몬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 이제 테네시 스테이트 출신의 선수인데 이 테네시 스테이트라는 학교가 HBCU로 이제 분류가 되는 학교입니다. 이 HBCU가 뭐냐고 하면 Historically Black College and University인데 이게 미국 남북 전쟁을 전후로 해서 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던 그런 시기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라고 하고요. 테네시 스테이트 역시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스가 여기를 나오게 됐는데 특히나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시몬 선수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엘라베마의 셀마라는 이런 동네라고 해요. 근데 이 엘라베마의 셀마라는 동네가 원래 이제 엘라베마가 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기로 유명한 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셀마라는 곳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참 활동하던 이 1960년대 당시에 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쉽게 말해서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의 성지 비슷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그 학교 출신의 이제 시몬스가 또 NFL에 이제 도전장을 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HBCU 출신의 선수들이 매년 여러 명의 선수들이 뽑히곤 했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유일하게 뽑힌 선수가 이 시몬스 선수라고 합니다. 앞서 이 선수가 이제 셀마라는 지역에서 이제 나고 자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시몬스 선수는 그 중에서도 이제 농장에서 이제 살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볕단을 던지면서 자신의 좀 힘을 키웠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스스로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볕단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볕단이 아니라 그 배틀그라운드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 안 해봤어요. 그 배틀그라운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사막맵 있잖아요. 네. 사막맵 중간에 보면 이상한 그 논밭 같은데 이렇게 기둥처럼 돼 있는 그런 커다란 집단이 있습니다. 그 볕단 뒤에 몸을 숨길 수가 있고 심지어 그게 총알도 막아줘요. 뭐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큰 이 볕단인데 그런 걸 이제 던지면서 근력을 키웠다고 하니까 이 선수의 파워 하나는 뭐 근본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생활 근육에서 네, 이제 비롯된 그 파워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블루 칼라 가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팀 플레이를 우선적으로 하고 좀 굳은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뭐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본인이 블루 칼라라고 소개를 했는데 별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선수 별명이 피그, 그러니까 돼지예요. 이거를 보통 이제 돼지라고 그러면 친구들이 이런 별명 보통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이거 할머니가 붙여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요리를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굉장히 개걸스럽게 먹는 걸 보고 할머니가 야 이 돼지야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네. 선수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시몬스 선수 이제 NFL 뭐 커리어를 앞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 네. 그 앞서 햄브라이트 선수는 이제 가드로 좀 포지션 전향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시몬스는 가드와 태클 두 가지를 좀 병행할 예정이라고 이제 시카고 구단에서는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양쪽 포지션에서 좀 빈틈이 생길 때마다 좀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뭐 선발로 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백업으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선수가 이제 베어스에 지명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팀끼리 훈련을 하면 공격팀과 수비팀이 맞붙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선수가 나 칼릴 맥을 상대를 하는 걸 고대하고 있다. 또 입을 털었어요. 근데 칼릴 맥이 누굽니까? 지금 엣지 중에 리그 최고급의 엣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를 상대하는 걸 고대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입을 털고 들어온 친구들은 무조건 혼나게 돼 있습니다. 칼릴 맥한테 아주 혼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칼릴맥한테 혼나는 거는 어쨌든 연습 과정이니까 그렇죠. 뭐 사실 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런 높은 수준의 상대와 이제 대결을 해봄으로써 스스로의 이제 좀 한계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네. 이제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선수로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좀 많이 혼나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차비우스 시몬스 선수까지 이 시카고 베어스가 드래프트를 했던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좋은 픽, 나쁜 픽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전에 높은 순위의 드래프트 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시카고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시카고 베어스의 단장 라이언 페이스가 직접 만든 상황인 거잖아요. 자업자득이다. 저는 그렇게 이번 드래프트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릴 맥이라는 정말 화려하고 좋은 이제 명품을 하나 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진열장에 갖다 놓으면 참 항상 감탄이 나오죠. 그 감탄이 나오는데 지난 시즌의 베어스와 이번 시즌의 베어스가 이제 힘을 합쳐서 어쨌든 같이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가 너무 컸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달 뒤에 이제 날라온 카드 명세서를 보니 네.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졌다. 아, 그럼 그러니까 그것만 채운다고 진열장이 화려해지진 않으니까. 네. 어찌됐든 이제 라이언 페이스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그 베어스가 18시즌에 좋은 수비를 보여줬잖아요. 네.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때 이제 뭐 코디 파키의 좀 아쉬운 실축, 그다음에 이제 공격진에서의 2% 부족한 모습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더 깊게 가지 못했던 게 네. 이제 아니, 지금 트로비스키 와서는- 픽도 빼놓으시면 안 되죠. 가장 그 역대급으로 이제 삽질을 했던 거니까 그건 빼놓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쉽게 느껴지는 이제 지금의 베어스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이 시카고 베어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드래프트 픽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